이 시각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는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공언했던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 우리나라도 비상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사실상 관세 무기화 정책을 공약했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를 해결한다며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추가 관세를 공언해왔는데 결국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a tariff of 10% on China based on the fact that they're sending fentanyl to Mexico and Canada.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관세 부과는 오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에는 USMCA 무역 협정에 따라 그동안 대부분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만약 캐나다가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하는 경우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른바 보복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맞대응 조치에 나설 경우 우리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릴 걸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한 부문별 관세 부과 방침도 밝힌 상황입니다. 세계은행은 트럼프 정부가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가 상응 조치를 취할 경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 2.7%보다 0.3%포인트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미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 국적자를 체포했다고도 했는데 불법 체류자가 10만 명이 넘는 걸로 추정되는 한인 사회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이 한국 국적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On January 28, 2025, ICE Atlanta arrested a citizen of South Korea who has been convicted of 9 counts of possession or control of material depicting minors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이 남성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과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본격화된 이후 한국인이 체포된 건 처음입니다. 이민 친화적인 이곳 캘리포니아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 사회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최근 LA 이민국 지부는 매일 체포된 불법 체류자 사진을 공개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적잖게 고용하는 한인 업주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It's not only the fashion industry, just everyone in general, all over the country. I think they just have to wait it out a little bit. Because, I mean, President Trump has indicated that, the priority will be removing dangerous criminals. 일부 주 정부에선 불법 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날 걸 우려해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나는 서류 미비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가 돼버려서 신청 못하시고 그냥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트럼프 정부는 정과 여부를 가리지 않고 학교와 교회 등 장소에 관계없이 불법 이민자를 잡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단속 압박에 시민권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서두르고 범법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는 10만 명에서 15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다른 나라들 보란 듯이 관세 폭탄을 무기로 콜롬비아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콜롬비아가 불법 이민자 송환 문제를 놓고 미국에 반기를 들자 트럼프는 관세를 최대 50%까지 올리겠다며 콜롬비아를 위협했고 결국 9시간 만에 굴복시켰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만능 열쇠처럼 강조해 왔습니다. If you don't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which is your prerogative, then very simply you will have to pay a tariff. 단순 엄포만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에 긴급 관세 25%를 부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콜롬비아가 미국에서 다수의 불법 이민자를 태우고 들어온 항공기를 돌려보낸 걸 문제 삼았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맞불 관세까지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실제로 관세 조치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자 결국 약 9시간 만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El gobierno de Colombia informa que hemos superado el impasse con el gobierno de los Estados Unidos. 백악관은 불법 이민자 송환과 관련해 콜롬비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며 관세 조치는 보류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관세 전쟁은 이제 출발선에 불과합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까지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We have one very big power over China, and that's tariffs. 미국과의 무역 규모가 큰 국가들로 특히 중국은 대대적인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서 첨예한 국제 분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50건이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파격적이고 논쟁적인 정책 행보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의사당 폭동 가담자 사면은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출생 시민권 제한 명령에 대해선 연방 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리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